국회 과방위에서 네. 그 방송장악 국정조사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국정조사안은 발의를 하고 발의.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총이 지금 1시부터 있어요. 1시부터. 그래서 1시 그 12시에는 네. 런홍일 및 그 MBC 장악의 직접 기획자며 저는 뭐 그 기획자인 윤석열 대통령 규탄, 네. 예, 과방위원 기자회견이 12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1시 의총에서 저희가 과방위원 전원이 민주당 과방위원. 민주당 과방위원. 네. 그 기자회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1시에는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국정조사안,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을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야칠당과 이제 공조를 하고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 발의할 겁니다. 국정조사안을. 네, 저희는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하는 거죠. 핵심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 핵심 1. 네. 방통위 장악.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2인 구조로 유지하면서 온갖 방송 장악의 불법적 결정을 방통위가 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전부 조사 대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방송 장악, 방송 탄압, 거기에 유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까지 다 국정조사 대상이고요.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KBS 방송 장악 과정, 박민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 그 이후에 KBS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욱이 잘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메인 앵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역사저널 같은 경우는 한가인 씨처럼 국민적 지지가 높고 인기 있는 분이 진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돈 걸어서 사실상 역사저널이 지금 중단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감사실에 직원이 2명인 것까지 그거 조사하게 되고요. MBC 장악 실패 과정 및 재장악 과정, 그다음에 EBS 장악 과정 이런 게 있고 다른 중요한 요목으로 YTN 사용화 과정의 불법성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국정조사를 오늘 보고를 해서 국회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법사위에 김홍일 탄핵안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건 김홍일 개인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뭐 그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에 뭐 한 길면 2주 3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근데 그 마지막 주가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하거나 어쨌든 그 시기는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소위 런홍일, 런동관, 이거 다 들어가고요. 이상인,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이상인 위원장, 그다음에 박민 KBS 사장부터, 그 류희림, 황성욱 위원, 그다음에 허연희 위원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방송 장악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홍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다고 될까요? 제가 저희 아까 같은 유튜브들이 이게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장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정권이 유지될까? 저는 뭐 그러지 않아야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잘해서 칭찬받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저희가 오전 10시 때 방송할 때 90만이 돌파됐습니다. 뭐냐면 탄핵안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국회 국민청원이 90만을 돌파를 했는데요. 곧 100만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못하고 나왔어요. 결국 못하고 나오셨어요. 기다리다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바쁜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시그널을.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탄핵안의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 게 탄핵안 발의도 국민이 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형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국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이게 이건 아마도 정치학자들이 이제 정치학의
과정, 네. 정치의 뭐 시민 정치 혹은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예. 그러면 국회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네. 뭐 200석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탄핵안 심사를 하는 과정, 예. 심사할 거 아닙니까? 탄핵안 네, 네. 심사를.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테고 이 정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가. 그게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안자가 써놨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이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며 국가가 엉망진창됐다.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요지가. 그거에 이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죠. 심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정치적 인기 투표에 불과한 거다.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일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전반적인 반응은 위법한 게 없지 않냐. 뭐 나온 증거가 있냐. 뭐 이런 식인 거. 그게 이제 검사 정권이니까 그런 말을 겁 없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굴욕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랫동안 어떤 시민 정치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모순 갈등 고민해온 입장에선 첫 마디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뭐 이게 쇼다 뭐 인기 투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굴욕이 약한 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대통령실은 뭐 방어해야 되고 검찰이 내 편이니까 헌재 대통령 친구, 대통령 동기 갖다 놨으니까 선배, 후배 뭐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문제고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정말 죄송한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오만한 정권은 심판하고 싶잖아요. 1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럼요. 예컨대 100만이 돌파가 된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럼 이거 큰 사건인데요. 일대 사건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국민들이 청원으로 이게 국회에 박근혜 탄핵 과정은 사실은 집회를 통해서 불꽃이 타오르고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렴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뭐 박근혜를 뭐 해외로 도피시켜서 안 들어오게 하자, 하야시키자,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있었으나 결국 탄핵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행상 책임입니다. 행상 책임. 대통령을 수행할 그 자질이나 능력이 없고 더 이상 맡길 수 없다인데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정 운영 2년을 평가해 볼 때 갑자기 뭐 69시간. 69시간. 노동시간 69시간, 만호세 입학 문제 뭐 등등 뭐 킬러 문학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든지 던졌다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보수적인 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영부인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다닐 수 있는 것에 사실은 참 보수들이 계세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참 보수들이 지금 완전 실망하고 계시던데요. 창피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창피하다. 그러면 보수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서로 다 누가 더 대통령을 보호 잘할지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국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가 보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뭐 대통령을 뭐 책임 묻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근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기도 뭐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보면?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일단 막 마이크 있을 때 막 하시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근데 뭐 개별적으로는 조용하십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신념화돼서 아니 뭐 너 디올백 받은 게 진짜 잘 됐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래요? 디올백을 권익위가 무혐의 처리한 게 이거 진짜 법적으로 잘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언급 회피 뭐 이런 거고요. 아니 근데 그 마이크 있을 때는 뭐 완전히 막 살벌하게들 그건 이제 저 좀 봐주십시오. 용산을 향하여.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 선거는 공천권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건 이제 지지자들이 친윤으로 현재는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그렇구나. 마이크 켜졌을 때랑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르군요, 저분들이. 네, 다르십니다. 그 민주당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르구나. 네. 그러면 방송 장악 쿠데타다라고 아까 MBC 장악 쿠데타. MBC 장악 쿠데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수순을 밟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네. 이거는 못할 거야.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할지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저로서. 예. 근데 지금 뭐 그 실제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획을 의결한 거잖아요. 예, 보통은 과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관례에 따르면 이제 이사 선임 계획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공모를 받아요. 박문진 7월 1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판단 효과인데 저는 9명을 준비해 놨을 것 같아요. 줄 세워놨고 이미 딱 9명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9명을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저 자격 심사하는데 7개월 7일 걸리고 그렇죠.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하 한 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결정적 하자가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게 창피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면접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러면 자격 심사와 면접을 한다는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절차가. 이걸 생략할 수 있냐? 자격 심사에 들어간다는 의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의결이면 혼자서 의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의결이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편법을 가지고 할지 모르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못해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딱 돼 있어요. 법에. 그 규칙에. 그러니까 이상인 부위원장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의라는 게 상임위원 간의 합의라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답했거든요. 국회에서 제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문외한인 거죠. 상임위원 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여야 간 합의예요. 핵심은. 견제해야 되니까 야당이.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혼자서도 의결할 수 있냐.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건 뭐 김홍일 위원장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인 위원장이 밀어붙일지 지켜보고 불법적인 이제 일 처리를 하면 불법 행위를 하면 그거 뭐 또 책임 물어야죠. 그렇군요. 지금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습니까, 민주당?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특검법 탄핵안 본회의로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랑 과방 의원들은 엄청 긴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이 사람은 야칠당과 공조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지금 여기 뛰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다 공유되어 있어서 제가 각 상임위 하는 거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잘하고 있고 다 긴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를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방통위원장 탄핵인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좀 염치 있는 대통령이면 이게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제가 상상 초월 염치 없는 대통령을 만났고 심지어 박근혜도 깎지 않는 R&D 예산을 깎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저희는 최대한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분열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과방위원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 뜻에 못 미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쿠데타식으로 밀어붙일 때 뭐 그때는 뭐 저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뭐 지금 비난할 일은 없어 보여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MBC 힘내십시오. MBC 장악을 막아야 되잖아요. 방송 장악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대통령과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90%의 언론과 싸워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자꾸 방통위 2인 구조, 불법적 2인 구조가 민주당 책임이라고 타령을 합니다. 국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 제가 오늘 지시하고 왔어요. 전부 그렇게 쓴 거 다 언론 중재 넣어라. 그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목만 임명했어요. 방심위, 류일인, 문재환, 이정호 대통령 추천목만 임명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이 추천하고 민주당 쪽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민희, 황열현 이 사람은 심지어 동아일보, 문화일보 출신의 보수적인 분인데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최민희가 저 개혁적이고 세서 임명 안 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좀 이 보수적인 사람 해보자. 임명 안 했어요. 최선영 교수 합리적 온건 임명 안 했어요. 민주당이 추천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도 민주당 일부가 최민희를 끌어내리고 온건한 사람 둘을 하자. 그래서 이진숙이랑 하자. 이런 제안 한 분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들은 어떤 행보하는지 다 볼 겁니다. 온건한 분도 임명 안 합니다. 이진숙하고 AB 온건파 넣잖아요. 이진숙만 그때 임명했을 거예요. 그 꿈 깨야 되겠네요. 꿈을 좀 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방통위 5인 이런 분이 계세요. 국힘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에게 화살이 왔대. 그럴 때 저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맞서서 그 논리를 깨 부수십시오.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할 일 아닌가요?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팩트니까요. 저를 임명 안 한 건 제가 들어가면 3대2로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임명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임명 안 한 건데 이게 최민희가 세서 안 한다. 심지어 사주가 어때서 안 했다. 이따위 말에 현혹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해몽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방심위가 이제 7월 며칠 날 이제 임기가 만료돼요. 거기 7월 22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국회 6명인데 3명이 과방위, 3명이 국회의장이에요. 일부가 추천을 다 하자.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요. 추천하면요. 대통령 추천목 3명하고 국회에서 국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모르십니까? 너무 자명해 보이는데요. 네, 자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면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거나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미목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절대 임명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아주 합리적이고 보수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서 해도 민주당 추천은 임명 안 합니다. 이미 지금 최선영 교수요. 비상근, 비상근 상임위원 방심위 그분은 이제 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7개월 7일을 넘었어요. 그런데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KBS, MBC, JTBC는 좌파 언론이다. 이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그 할로윈 데이가 있었던 그날 10월 29일 2-3일 전부터 계속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했다고 김진표 의장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박홍근 의원이 이제 김진표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이 좌파 언론의 공작으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걸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 팩트가 틀려요. 박원순 시장 때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다가 다시 한 거고 박원순 시장 때도 인파 엄청 몰렸습니다. 원래 헬로윈 축제는 하면 인파가 엄청 몰립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워낙 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박원순 시장 때 인파 몰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왜 똑같이 인파가 몰렸는데 왜 사고가 안 났을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대책 불감증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도 불감증, 오세훈 시장도 불감증 이래서 생긴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의문이 풀렸어요. 어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 물러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물러나지? 이게 좌파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민이 공작의 희생양이니까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생각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웃겼던 게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는데 희생자 명단 공개하자. 맞아요. 지금까지 다 공개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명패 없는 위패 없는 영정도 없고. 영정도 없고. 그러니까 희생자의 얼굴도 이름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문을 합니까? 그거를 막은 거잖아요. 그때 그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저요. 그래서 욕 먹었어요. 근데 나중엔 제가 옳다는 게 그때 민주당이 잘못했죠. 민주당 일부가 그 명단 공개 주장하지 말자고.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를 주장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정말 무고한 희생 앞에서 그 희생을 정치적으로 나한테 타격이 오지 않게 막아야지. 그래서 애도를 막았잖아요. 애도를 막았. 이게 우리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잖아요. 슬프잖아요. 지금도 이태원 생각하면 저는 딱 한 명의 얼굴만 떠올라요. 제 딸 친구. 제 딸 친구가 거기서 희생됐어요. 그 친구가 문소리 씨가 얘기한 바로 그 친구예요. 정말요? 문소리 씨 의상 저기 디자이너 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늘 제가 집에 가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그랬던 친구를 아주 친한 셈이었죠. 고1 때.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딱 떠올라요. 이태원 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애도를 막은 이유도 저렇게 좌파가 공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좌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에. 그러면 좌파의 선동몰이에 말하자면 현혹되어서 그 자리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할, 국가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념적 잣대로 다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구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잡힌 인식 혹은 사고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거에 보입니다.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재명 그 악마 이런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정적 죽이기를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사를 확대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검사 정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왜 대통령이 뭐 야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막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과는 타협 없다. 그런데 왜 국회 오십니까? 7월 5일 날 오지 마세요. 거기 반국가 세력이 드글드글합니다. 오지 마세요. 반국가 세력이 드글드글한 국회에 기어이 오겠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왜 온다고 보세요? 뭐 하러 온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뭐 협치 운운하는데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듯한데 어디서 협치가 존재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7월 5일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지 마시라.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온다면?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행동을 옛날부터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인데 오면은 그냥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는 갖춘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임수경 의원한테 맨날 욕 먹었어요.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박근혜한테 하냐. 그래서 내가
나 왜 이러지? 그래서 혼나고 그냥.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지 마시라. 네.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민주당 의견 아닙니다. 예, 12시에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뜨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앞두고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국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1시부터는 저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 같고요. 그때 의원님도 뵐 수 있으면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